여러분, 혹시 식사 후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무기력해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10분만 투자하면 이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를 30%나 줄일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프리첼에서는 식후 10분 걷기의 놀라운 기미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쉬운 습관이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핵심 정보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혈당관리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이나 식사 방식 때문에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심하면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아주 쉽고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교에서 2022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평균 30% 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당뇨병학 저널에 실린 다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서 잠깐. 왜 걷는 것만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GLUT4라는 근육 포도당 흡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근육 세포 안에 있는 GLUT4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근육으로 빠르게 흡수해 혈당 수치를 낮춰주는 거예요. 즉, 밥 먹고 바로 걷는 건 인슐린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포도당을 근육이 대신 처리해주는 마법 같은 일인 거죠. 어떠세요? 생각보다 쉽죠? 그냥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은 똑똑하게 혈당을 관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그리고 어떻게 걸어야 이 10분 걷기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연구로 따르면 식후 30분 정도가 혈당이 최고치에 도달하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걷기 시작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효과적인 건 식사 직후에 바로 걷는 거예요. 식사 후 50분 이내에 걷기 시작하면 혈당이 크게 오르기 전에 미리 혈액 속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기 시작해서 혈당 스파이크 자체를 예방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마치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걷는 강도는 어떨까요? 힘전 운동을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숨이 차지 않고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걷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쉬운 동작만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GLUT4가 활성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식사 후에 바로 걷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쉬었다가 움직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습관이 더 놀라운데요. 이 걷기 습관에 대한 흔한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식후 10분 걷기, 정말 좋은 습관이지만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실천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 오해는 오래 걸어야 효과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식후 10분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30분, 1시간 걷는다면 더 좋겠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가끔 길게 하는 것보다 혈당 관리에는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오해는 격렬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GLUT4가 활성화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자, 여기서 반전.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가만히 앉아있거나 눕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정체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식후에 가벼운 움직임을 주는 습관을 꼭 실천해보세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제 식후 10분 걷기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알아볼까요? 첫째, 루틴화하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반드시 회사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돈다거나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마친 뒤 가볍게 아파트 단지를 걷는 식으로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보세요. 둘째, 틈새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조금 더 먼 곳으로 간다거나 회사에서 동료와 이야기할 때 서서 하거나
통화할 때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는 식으로요. 혹은 주차할 때 일부러 조금 더 먼 곳에 주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죠. 식사 후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까지 바꿔줄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식후 걷기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실천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도 좋습니다.